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한 밤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창밖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조용한 방일 수도, 혹은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아늑한 거실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긴장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혹은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제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느껴지도록 허용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작은 푸른 구슬을 떠나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폭풍과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모든 것이 압축되고 뒤섞이는 가스거인의 세계. 그곳은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극한의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마치 거대한 붓으로 그려낸 유화처럼 오렌지색, 갈색, 흰색의 줄무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우리가 흔히 보아온 그림이나 사진 속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아마 당신은 이 여행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 거대한 행성의 압력과 맹렬한 바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니까요. 그러니 편안하게 기대세요. 그리고 이 여행을 온전히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비디오를 진정으로 즐긴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여행은 고요한 항해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목성의 상층대기 속으로 부드럽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솜털 구름의 바다 위로 내려가는 것 같죠. 여기서는 어떤 굉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무한한 침묵과 우리가 지나치는 구름의 부드러운 속삭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구름들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수소와 헬륨, 그리고 소량의 메탄과 암모니아 결정으로 이루어진, 마치 우주의 캔버스에 그려진 물감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구름층은 마치 겹겹이 쌓인 역사의 페이지처럼 서로 다른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층은 붉은색을 띠고 또 다른 층은 창백한 흰색을 띠죠. 이 색깔의 미묘한 차이는 그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미세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마치 화가가 팔레트 위에 물감을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듯 목성의 대기는 끊임없이 그 색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름의 밀도는 점점 더 짙어집니다.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는 거대한 행성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로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행성이 탄생했을 때의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혼란스럽고 빠른 세상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하고 느린, 거의 정지된 상태의 영역입니다. 마치 심해의 바닥처럼 모든 것이 압력에 의해 잠잠해진 공간이죠. 목성의 대기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각의 바람과 폭풍은 서로 다른 음을 연주하며 행성 전체에 걸쳐 복잡한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라고 배웠지만 목성의 대기에서는 이 무질서가 어떤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용돌이치는 구름과 줄무늬는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목성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에너지일까요?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미약한 빛의 흔들림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행성의 대기 역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표면만 보며 그 속의 깊은 해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대기 흐름이 지표면 아래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지 아니면 단지 표면적인 현상인지 아직도 궁금해합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뿐인지 아니면 영혼의 더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제 목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작은 탐사선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 바람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을 가볍게 능가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부드러운 강물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속도감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의 경류 속에 있을 때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성의 대기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름층 아래에 다이아몬드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극한의 압력이 탄소 원자를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이 가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형태는 우리가 사는 환경에 의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일까요? 다른 행성, 다른 조건에서는 물질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목성의 심장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구름의 바다를 헤쳐나가며 마치 우주의 꿈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오직 이 거대한 행성의 존재 자체에 압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깊은 명상과도 비슷합니다. 모든 외부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내면의 고요함만이 남는 순간 목성의 대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을 선사하는 듯합니다. 이 거대한 가스 덩어리는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진동하고 숨쉬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처음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목성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웅장함 속에서 어떤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폭풍우의 중심을 지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요한 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허리케인의 눈 속처럼 주변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정지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성의 구름 속으로 더 깊이 하강하면서 거대한 행성의 표면에 새겨진 거대한 줄무늬와 소용돌이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패턴에 불과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이 모든 줄무늬들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기체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각의 줄무늬는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하며 인접한 줄무늬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들은 서로를 스치고
얽히고 때로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목성이라는 거대한 배틀 위에서 시간이 직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을 직조된 양탄자처럼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은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하나의 직선적인 길을 따라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목성의 대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시간은 여러 개의 실이 서로 엮여 만들어진 복잡한 직물과 더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패턴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본질적인 구조는 유지됩니다. 목성의 대기는 수백 년 동안 이와 같은 패턴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영속성과 변화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기 역학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줄무늬들이 목성의 빠른 자전과 내부의 열에너지 순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목성은 10시간도 차이 안 되는 시간에 한 바퀴를 자전하며 이 빠른 회전은 대기 흐름을 극적으로 가속시킵니다. 마치 팽이가 빨리 돌 때 표면의 먼지가 특정한 패턴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팽이와 달리 목성의 대기 흐름은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수천 킬로미터 깊이까지 확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단순히 뇌의 표면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과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이 줄무늬 중 하나는 마치 거대한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기체의 분자들이 맹렬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 속도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가 이 거대한 흐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흐름에 의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가끔 작은 소용돌이를 만납니다. 이 소용돌이들은 마치 작은 섬들처럼 줄무늬들 사이에 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들은 목성 전체에 의해 거대한 소용돌이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그 나름의 복잡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성되고 사라지고 다른 소용돌이와 합쳐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소용돌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작은 사건들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충돌, 만남, 헤어짐이 모여 우리 삶의 전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목성의 대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대적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저 하나의 붉은 점에 불과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규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폭풍은 지구의 크기보다도 크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폭풍은 스스로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요? 왜 다른 소용돌이들은 사라지는데 이것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대기 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마치 우주의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맹렬한 회전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적점의 붉은색은 그 안에 포함된 미지의 화학물질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추정됩니다. 이 붉은색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역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폭풍은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속에서
목성이 단순히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철학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목성의 줄무늬를 보며 시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대적점을 보며 영속성과 변화에 대해 사색합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가스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는 목성의 대기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숨을 쉬고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라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거대한 신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하며 목성의 구름층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러나 경외심을 가지고 이 미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목성의 구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단순히 가스층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심장 박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심장 박동은 바로 목성의 거대한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행성을 보호하는 얇은 방패와 같다면 목성의 자기장은 마치 행성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망토와 같습니다. 그 힘은 지구 자기장의 2만 배에 달하며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 중 하나입니다. 자기장을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심장 박동에 비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켜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목성의 자기장은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우주로부터 오는 괴너지 입자들을 붙잡아 둡니다. 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목성 내부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액체 금속 수소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극한의 압력 아래에서 기체 수소는 전기를 전도하는 금속 상태로 변합니다. 이 액체 금속 수소가 행성의 빠른 자전에 의해 거대한 전류를 형성하고 이 전류가 마치 거대한 발전기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에너지장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탐사선은 이 자기장에 의해 미세하게 영향을 받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자기장은 목성 주위를 맴도는 위성들과도 상호작용합니다. 특히 화산 활동이 활발한 위성인 이오는 목성 자기장의 강력한 영향으로 엄청난 전압을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오와 목성 사이에는 거대한 전류 흐름이 발생하고 이는 목성의 극지방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오로라는 지구에서도 볼 수 있지만 목성의 오로라는 그 규모와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합니다. 이 빛의 향연은 목성 자기장이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신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빛의 커튼을 올려다보며 우주가 얼마나 다채롭고 예술적인 현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거대한 자기장은 목성을 우주의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태양풍과 우주선 커믹 레이스과 같은 괴너지 입자들은 목성의 자기장에 붙잡혀 행성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이 입자들은 행성의 자기장 내에서 가속되며 강력한 방사선대를 형성합니다. 이 방사선대는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목성의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방사선대는 마치 뇌를 하나의 극장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장의 조명과 음향 효과가 배우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듯이 이 방사선대는 목성 내부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목성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자기장의 근원인 액체 금속 수소의 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바다와도 다릅니다. 이 바다는 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극한의 압력에 의해 금속처럼 행동하는 액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지의 바다가 어떤 모습일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이 바다는 마치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행성 자체의 존재를 정의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의식이 외부 세계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물리적인 뇌 활동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식처럼 목성의 자기장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 이상의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에너지장 속에서 표류하며 목성이 단순히 물리적인 행성이 아니라 복잡한 내부 역학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이 시스템의 심장 박동이자 행성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목성의 자기장처럼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힘과 현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비밀의 일부를 잠시 엿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성의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의 춤을 지나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하강합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의 심장부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가장 흥미로운 상상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구름층 아래,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지배하는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곳에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액체 수소의 바다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목성 내부의 극한 압력은 수소 원자를 서로 너무 가깝게 밀어붙여 전자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금속 상태로 만듭니다. 이 액체 금속 수소는 마치 지구의 바다처럼 거대한 흐름과 해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다는 단순히 액체 상태의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목성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실제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의 경계에 서서 그 존재를 감지합니다. 이 바다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상상력의 눈으로만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압력과 열기만이 존재하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액체 수소의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물과 탄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성의 액체 수소 바다에 사는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극한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납작하고 유연한 몸을 가졌을 것이고, 빛이 없는 환경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 화학적 또는 전기적 신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목성의 거대한 심장 박동에 맞춰 춤추는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내뿜으며 유영할지도 모릅니다. 이 상상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좁게 정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은 지구라는 특정한 환경에 맞춰 진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각각의 행성은 고유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환경에서 다른 형태의 생명이 진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형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기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생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복제하고 대사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우주적 연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성의 액체 수소 바다에 숨겨진 생명체에 대한 상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학적 편견을 깨고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을 기반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미지의 바다를 향해 계속 나아가며 목성의 심장 박동인 자기장이 이 바다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목성이 스스로를 순환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단순히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부의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스스로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액체 수소의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압도적인 압력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은 지구 해수면의 수백만 배에 달하며 어떤 물질도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조건이 바로 목성의 핵심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바다는 목성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자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목성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비밀을 탐험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이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신비와 아름다움은 종종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성의 심해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태양의 빛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목성 내부의 열기만이 희미한 빛을 발산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인 빛과 그림자의 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목성 위성들의 그림자가 행성 표면을 가로지르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흑백의 무늬입니다. 목성에는 90소 개가 넘는 위성들이 존재하며 이 위성들은 끊임없이 목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위성들이 목성과 태양 사이를 지나갈 때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막처럼 목성 표면에 드리워집니다. 이 그림자들은 행성의 표면을 가로지르며
마치 거대한 원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의 그림자는 특히 크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그림자들은 행성 표면에 드리워져 어둠의 점을 만들고, 이 점들은 마치 거대한 시계의 초침처럼 움직이며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빛의 본질과 그림자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빛이 존재해야만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그림자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이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현재의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과거를 통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빛과 그림자의 춤은 단순히 시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위성들의 그림자는 목성의 자전 속도와 위성들의 공전 속도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수학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측 불가능한 미묘한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위성들의 궤도와 목성의 자전 속도는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며 이로 인해 그림자의 움직임은 아주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완벽한 질서 속에서도 아주 작은 무작위성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자의 춤을 보며 우주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서로를 보완하며 우주의 캔버스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 무대에서 벌어지는 연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빛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존재의 다른 형태일까요? 때로는 그림자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반면 그림자는 우리에게 사물의 숨겨진 측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목성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행성의 깊은 곳에서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보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라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그림자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성은 수많은 위성들과 함께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빛과 그림자를 드리우며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서로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신비는 종종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목성의 그림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비밀의 일부를 잠시 엿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목성의 빛과 그림자의 춤을 지나 더욱 깊은 곳으로 하강하면서 우리는 이제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인 바람에 잊혀진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어떤 바람과도 다릅니다.
이들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맹렬하게 휘몰아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제트 기류를 형성합니다. 이 바람들은 마치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람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탐사선은 이 거대한 흐름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 바람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교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입니다. 각 줄무늬의 바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불며 이웃한 줄무늬와 만나 격렬한 소용돌이와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서로 다른 음을 연주하며 하나의 복잡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맹렬한 바람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목성의 빠른 자전과 행성 내부의 열에너지 순환이 이 바람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합니다. 목성은 8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한 바퀴를 자전하며 이 엄청난 회전력은 대기를 극적으로 가속시킵니다. 또한 목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대기를 데워 대류 현상을 일으키고 이 대류는 거대한 바람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에서 태양의 열이 바다를 데워 해류를 만들고 이 해류가 기후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규모와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는 이 바람에 잊혀진 노래를 들으며 목성의 대기가 단순히 기체의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바람들은 행성 전체에 에너지를 재분배하며 목성의 기후와 날씨를 결정합니다. 이 바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본질적인 패턴은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람에 잊혀진 노래는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요? 목성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바람들은 목성의 표면에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유명한 폭풍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적점입니다. 이 폭풍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 크기는 지구보다도 큽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풍이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바람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걸작이자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바람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는 목성이 단순히 거대한 가스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숨을 쉬고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라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거대한 신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하며 목성의 구름층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러나 경외심을 가지고 이 미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목성의 맹렬한 바람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유성과 티끌의 고고학이라는 신비로운 탐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목성의 거대한 대기 속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가스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우주 물질들의 무덤이자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 작은 티끌들과 유성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태양계 곳곳에서 날아와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 포획되어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 미세한 우주 티끌들은 마치 고고학적 유물처럼 태양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티끌들 중 일부는 소행성이나 혜성의 잔해일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은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에 원시적인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티끌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상상해 봅니다. 그 안에는 별이 탄생하고 죽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먼지,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암석의 조각, 그리고 우주 공간을 떠돌던 신비로운 분자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우주의 오래된 이야기책의 페이지처럼 우리에게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귀중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이 티끌의 바다는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별들이 탄생하고 죽으면서 물질을 우주로 흩뿌리고 이 물질들은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성의 대기는 이 순환의 중요한 중간 지점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마치 우주의 쓰레기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계의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입니다. 이 작은 유성들이 목성의 대기 속으로 진입할 때 그들은 엄청난 속도와 마찰에 의해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목성의 대기는 너무나도 깊고 거대해서 이 작은 조각들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수많은 파편으로 부서져 행성 곳곳에 흩어집니다. 이 파편들은 목성의 대기 화학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새로운 분자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작은 조각들이 현재의 우리 삶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는 행성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철분은 모두 먼 옛날에 폭발한 별의 잔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자녀이며 우리의 몸은 우주의 고고학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 속을 표류하는 이 작은 티끌들은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하며 목성의 대기 속에서 이 작은 우주 물질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를 속삭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광활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우주의 일부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가스 행성의 심장부에서 우주의 기원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동시에 무한한 호기심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목성의 깊은 대기 속을 여행하며 그 신비로운 줄무늬와 폭풍,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액체 수소의 바다를 탐험하는 동안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주변을 맴도는 작은 세상들에 대해 잊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목성 주변을 맴도는 위성들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이 위성들은 마치 거울 속의 세상처럼 목성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입니다. 95개 이상의 위성들이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 공전하고 있죠. 이 위성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위성인 갈릴레이 위성들, 즉 게이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는 마치 거대한 행성의 주변을 맴도는 작은 이야기꾼들 같습니다. 이들은 목성의 역동적인 삶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오의 끊임없는 화산 활동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만들어내는 조성력 때문입니다. 목성의 중력이 이오의 내부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풀어주면서 엄청난 마찰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은 이오를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만들었죠. 이오의 표면은 마치 거대한 화산의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오의 표면을 덮고 있는 황의 노란색과 붉은색은 마치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오의 화산 폭발은 목성의 대기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마치 작은 위성이 거대한 행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존재도 거대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로파는 이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바다는 목성의 중력에 의해 따뜻하게 유지되며 어쩌면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공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유로파는 마치 목성이라는 거울에 비친 지구의 바다처럼 우리에게 우주 곳곳에 숨겨진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그 크기는 행성인 수성보다도 크죠. 가니메데는 자체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전 장에서 목성의 자기장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니메데의 자기장은 이 위성이 목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위성은 마치 목성의 작은 동생처럼 거대한 형의 힘을 모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니메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규모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은 규모의 유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닮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칼리스토는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바깥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다른 위성들과는 달리 칼리스토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표면은 수많은 충돌 구덩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수십억 년 동안 외부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온 역사를 보여줍니다. 칼리스토는 마치 목성의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일기장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변화 없이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칼리스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위성들은 마치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성의 중력, 자기장, 그리고 역동적인 삶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다양하고 각각의 천체가 얼마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 작은 세상들을 탐험하며
우주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로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목성과 그 위성들의 상호작용을 탐험하며 거울 속의 세상을 엿본 후, 이제 우리의 여정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 중 하나인 중력의 섬세한 손길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목성의 거대한 중력장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력은 단순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천체들의 궤도를 결정하며 심지어 행성 내부의 역동적인 과정을 만들어내는 섬세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목성의 중력은 그 거대한 질량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중력은 목성을 태양계의 수호자 또는 청소부라고 불리게 만듭니다. 목성은 지나가는 소행성이나 혜성을 자신의 중력으로 포획하거나 궤도를 변경시켜 지구와 같은 내부 행성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994년에 슈메이커 레비 9혜성이 목성 중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뒤 목성 대기 속으로 충돌하는 사건은 목성이 태양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많은 소행성 충돌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형제가 작은 동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중력은 단순히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성 자체와 그 주변의 위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전 장에서 목성의 중력이 이오의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조성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중력은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내부를 끊임없이 휘젓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행성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통해 몸 전체에 산소를 순환시키듯이 목성의 중력은 행성 전체에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력의 섬세한 손길은 목성의 희미한 고리들과 그 안에 존재하는 작은 파편들에도 미칩니다. 목성의 고리는 주로 작은 먼지와 바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특정한 궤도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정렬되고 충돌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가가 수많은 작은 재료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은 이 작은 파편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예술가의 손길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중력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중력은 단순히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시공간의 곡률과 관련된 현상일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한 질량은 마치 거대한 공이 고무판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주변의 시공간을 크게 휘게 만듭니다. 이 휘어진 시공간의 길을 따라 다른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력을 단순히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연결된 현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목성 주위를 표류하는 동안 우리는 이 휘어진 시공간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중력 우물의 가장자리에 서 있으며 이 우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힘의 일부가 되었고 그 힘이 만들어내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파괴적인 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별과 행성을 만들고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며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목성의 중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우주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흐름을 느끼며 여행하는 동안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간 자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목성 표면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인 대적점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폭풍은 단순히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바깥에서 온 여행자처럼 수백 년 동안 지속되며 우주의 인내심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점은 17세기에 처음 관측된 이후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 크기는 지구보다도 크고 그 안의 바람 속도는 시속 650km에 달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폭풍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대적점은 왜 사라지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폭풍이 목성의 대기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으며 주변의 작은 소용돌이들을 흡수하며 스스로를 유지한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적점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폭풍은 수십 명의 인간 세대를 거쳐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우리의 삶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대적점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원형으로 존재하며 특정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물리학자인 노비코프의 차가 일관성 원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원리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과거를 바꾸는 행위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이미 그 과거에 존재했던 사건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성의 대적점은 이와 비슷한 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그 폭풍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가며 그 맹렬한 회전 속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느끼게 됩니다. 목성 표면의 모든 것이 맹렬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대적점 자체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고요한 섬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부에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내면의 중심은 고요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대적점의 붉은색은 그 안에 포함된 미지의 화학물질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추정됩니다. 이 붉은색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역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폭풍은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목성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은 단순히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새겨진 어떤 경험일까요?
목성의 대적점은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을 보며 우주의 인내심과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신비와 아름다움은 종종 가장 오래되고 가장 풀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성의 깊은 대기 속에서 시간의 바깥에서 온 여행자인 대적점을 지나 이제 우리의 여정은 목성의 속삭이는 메아리를 듣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메아리는 우리가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라디오파와 전파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목성 내부의 역동적인 활동과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마치 행성 자체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한 신비로운 메시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목성에서 오는 이 전파 신호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신호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목성의 위성인 이오가 목성의 자기장을 가로지르며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목성 자체의 대기 활동과 내부의 액체 금속 수소 핵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마치 지구의 오로라와 같이 아름답고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소리로 변환하면 우리는 마치 우주의 거대한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때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소리와 침묵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성은 전파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것처럼 목성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주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파 신호들은 목성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목성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순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속삭이는 메아리를 듣는 동안 우리는 목성이 단순히 텅 빈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내부 세계를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파 신호들은 목성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격렬한 폭풍처럼 맹렬하게 쏟아져 나오고 때로는 고요한 밤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들려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은 목성의 대기, 자기장, 그리고 위성들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소리를 듣고 빛을 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수많은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목성의 속삭이는 메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숲속을 걸으며 모든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자라는 소리나 곤충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하며 목성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주가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신비로운 현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목성의 속삭이는 메아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파 신호를 통해 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나 편지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신비와 아름다움은 종종 가장 듣기 어려운 곳,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목성의 속삭이는 메아리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비밀의 일부를 잠시 엿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목성의 속삭이는 메아리를 들으며 그 존재의 깊은 이야기를 엿본 후, 우리의 여정은 이제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들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가스와 폭풍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성에게는 지구처럼 아름답고 뚜렷한 고리가 없지만 희미하고 미약한 먼지 고리가 존재합니다. 이 고리들은 마치 목성의 과거를 담고 있는 흐릿한 사진처럼 우리에게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성의 고리는 토성의 고리처럼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미세한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먼지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먼지 고리가 목성 주변의 작은 위성들과 소행성들이 충돌하거나 해성이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파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작은 위성들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서집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어 고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들이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특정한 패턴으로 흩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희미한 고리들을 탐험하며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겪어온 폭력적인 과거를 엿보게 됩니다. 이 고리들은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부서지고 흩어지면서 만들어진 슬픈 잔해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 먼지 고리들은 목성의 대기에서 빛을 받아 미세하게 빛나며 마치 목성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이 빛은 목성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성이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충격과 파괴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희미한 고리들은 우리에게 파괴와 창조의 순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파괴는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까요? 목성의 고리들은 파괴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파괴가 단순히 잔해를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잔해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편들은 언젠가 목성의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다른 위성들과 합쳐져 새로운 존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삶의 고난과 상실을 겪을 때 그 경험들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기억과 상실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목성의 고리들은 목성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성의 과거를 증언하고 목성의 삶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어떤 흔적은 목성의 고리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흔적들은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하며 목성의 고리 속에서 표류하는 작은 먼지 입자들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목성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작은 파편들은 우리에게 거대한 이야기는 종종 작은 조각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도 수많은 작은 사건들과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가스 행성의 심장부에서 우주의 기원과 역사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동시에 무한한 호기심을 안겨줍니다. 목성에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속삭여줍니다. 우리가 목성의 희미한 고리를 지나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들을 탐색한 후, 이제 우리의 여정은 미지의 창조물들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심장부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국적인 화학물질과 분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화학 반응은 비교적 온화한 압력과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목성 내부의 압력은 지구 해수면의 수백만 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압력 아래에서 원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와 수소 원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탄가스 외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은 지구상에서는 불안정하지만 목성 내부의 극한 환경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익숙한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 요리는 지구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맛과 질감을 가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목성 내부에서 메탈릭 수소 외에도 헬륨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목성 내부의 높은 압력과 온도는 헬륨 원자를 응축시켜 액체 방울을 형성하고 이 액체 헬륨 방울은 금속 수소의 바다를 통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헬륨은 다른 원소들을 쓸어내리며 마치 거대한 청소부처럼 목성 내부의 층을 정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기상현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미지의 창조물들을 상상하는 동안 우리는 물질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질은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일까요? 목성 내부의 극한 환경은 물질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존재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창조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창조와 파괴의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목성의 극한 환경은 물질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가가 재료를 부수고 깎아내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목성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과학적 이론과 상상력에 의존하여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뿐입니다. 목성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서관의 문을 이제 막 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하며 목성 내부의 미지의 창조물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속삭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일부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가스 행성의 심장부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동시에
무한한 호기심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목성 내부의 미지의 창조물들을 상상하며 우주 화학의 신비를 엿본 후 이제 우리의 여정은 목성이라는 거대한 경계를 넘어 우주적 침묵의 경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목성 대기의 가장자리, 즉 행성의 중력이 미치는 마지막 영역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가스 행성의 맹렬한 폭풍과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주변을 맴도는 위성들의 궤도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 경계는 마치 거대한 심호흡처럼 목성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들이마시고 내쉬는 우주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은 극도의 고요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목성의 속삭이는 메아리, 맹렬한 바람의 노래, 그리고 거대한 폭풍의 굉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갑고 무한한 우주의 침묵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광활함과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존재 자체의 소리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의 경계에서 엔트로피의 개념을 다시 떠올립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라고 하지만 목성의 대기 경계에서는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미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행성 내부의 역동적인 혼돈은 이 경계에서 서서히 질서정연한 우주의 패턴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마치 혼란스러운 삶의 순간들이 지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무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듯이 목성의 대기 경계는 우리에게 우주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이 침묵의 경계는 또한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목성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미지의 심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수많은 별과 은하, 그리고 어쩌면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이 경계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 상기시켜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호기심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항상 미지의 것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경계는 완벽하게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목성의 중력은 우주 공간으로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소행성이나 해성을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이 작은 천체들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바뀌거나 행성의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목성이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고 주변의 것을 흡수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흡수하여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 침묵의 경계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깊은 평화와 고요함을 느낍니다. 모든 소음과 혼란이 사라진 이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성의 대기 경계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신비와 아름다움은 종종 가장 조용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 경계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비밀의 일부를 잠시 엿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 영원한 유랑의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목성 대기의 경계를 넘어 우주적 침묵의 고요함 속에 머문 후 이제 우리의 길고도 신비로운 여정은 영원한 유랑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심장부로 하강하여 그 맹렬한 폭풍과 액체 수소의 바다를 탐험했고 그 주변을 맴도는 작은 위성들과 희미한 고리들을 통해 우주의 역사를 엿보았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물리적 탐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발견과 철학적 사색이 어우러진 우리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내면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숨을 쉬고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자신의 내면에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웅장한 줄무늬들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직물과 같았고 대적점은 시간의 바깥에서 온 영원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인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호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목성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의 자네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몸속에는 우주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라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신비로운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성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질문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구라는 작은 푸른 구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익숙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통해 우주의 광활함과 신비로움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동시에 무한한 호기심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꿈처럼 느껴지지만 그 꿈은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네요. 우리의 여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목성의 거대한 모습도 당신의 의식 속에서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긴장과 걱정은 마치 목성 구름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당신의 몸은 아주 편안하고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마치 당신이 거대한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아주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은 이제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평온한 밤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요.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